안녕하세요. 보상스쿨입니다. 요즘 들어 갑작스레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빙판길에서 넘어지거나 스키장에서 부상사고가 많아지고 그래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십자인대 수술 후 보험금에 관한 겁니다. 수술비나 입원비 같은 기본적인 보상은 다들 잘 챙기시는데 정작 금액이 훨씬 큰 후유장애 보험금이 별도로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1년 전에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으셨는데 후유장애 청구를 아예 안 하고 계셨습니다. 보험증권을 확인해 보니까 후유장애 담보가 1억 원이나 가입되어 있는 걸 확인했고, 이후 저희가 업무 위임을 받아 수술병원에서 약관에 명시한 검사를 진행했고, 무릎관절의 불안정성을 인정받아 추가로 1,000만 원의 장애보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십자인대 파열 후유장애 보험금 어떻게 청구하는지 실무적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인대 수술 후 후유장애 보험금 청구는 수술 종류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수술 종류 확인이 첫 번째 단계인데요. 십자인대 수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재건술과 봉합술입니다. 재건술은 파열된 인대를 완전히 제거하고 본인 힘줄이나 타인 힘줄을 이식해서 새로 만드는 수술입니다. 완전히 끊어졌거나 파열 정도가 심할 때 시행하는 방식이고, 이 경우 무릎 관절의 불안정성이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후유장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봉합술은 부분 파열이거나 찢어진 정도가 경미할 때 파열된 인대를 그대로 꿰매는 수술입니다. 인대를 보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회복 후 불안정성이 크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후유장애 인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물론 봉합술을 받으셨더라도 무릎 불안정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후유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면 재건술에 비해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 기록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영문으로 ACL 리컨스트럭션이라고 되어 있으면 재건술, ACL 리페어라고 되어 있으면 봉합술입니다. 수술 종류부터 확인하시는 게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재건술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평가받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인대 재건술 후유장애는 무릎 관절의 동요도로 평가합니다. 관절의 운동 범위나 근력이 아니라 무릎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재건술을 받아도 완벽하게 원래대로 회복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리하게 운동을 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빠지는 느낌, 이게 바로 동요 때문입니다. 동요도 검사는 스트레스 뷰라는 엑스레이로 진행을 합니다. 방사선사 선생님이 무릎을 앞뒤로 밀면서 촬영을 하는데 다치지 않은 쪽과 다친 쪽을 각각 찍어서 차이를 측정하는 겁니다. 평가 기준을 말씀드리면 동요도가 5mm 이상 나오면 후유장애 5%, 10mm 이상이면 10%, 15mm 이상이면 20%입니다. 예를 들어 후유장애 보험금 담보가 1억 원이고 동요도 12mm가 나왔다면 1억 원 곱하기 10%, 1,00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보면 이 검사가 평가자에 따라 결과 편차가 있습니다. 무릎을 미는 힘이나 각도에 따라 수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행했던 케이스 중에서도 같은 환자인데 첫 번째 검사에서 4mm, 두 번째 검사에서 7mm가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병원이나 평가자 선택도 신중하게 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청구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후유장애 담보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치료비 담보는 청구했는데 정작 후유장애 담보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험증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평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입니다.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평가가 가능한데 너무 일찍 청구하셔서 거절을 당하시거나 반대로 몇 년 지나서 청구하려다가 시효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보통 사고일로부터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평가받으시는 게 적절합니다. 세 번째, 최근 보험사들이 스트레스 뷰 검사 결과를 까다롭게 검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검사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재검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정리했던 케이스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보니 보험사에서 검사 기준이 애매하다면서 재검사를 요청했습니다. 이럴 때는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서와 검사 프로토콜을 상세히 기재한 판독지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처음부터 제대로 된 병원에서 정확하게 검사를 받는 게 나중에 분쟁을 줄인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인대 수술 후 후유장애 보험금 청구는 수술 종류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재건수를 받으신 경우 무릎 불안정성이 남을 가능성이 높아 후유장애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고 봉합술은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봉합술이라도 객관적으로 불안정성이 확인되면 인정받을 수 있으니 수술 기록지에서 수술 방식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요도 검사는 스트레스 뷰로 진행을 하고 5mm 이상이 나오면 후유장애 5%, 10mm 이상이면 10%, 15mm 이상이면 20%가 인정됩니다. 후유장애 보험금 담보가 1억 원이면 5%만 나와도 500만 원입니다. 평가 시기는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가능하고 보통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검사병원은 정형외과 전문의가 있는 곳으로 선택하시는 게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십자인대 수술을 받으시고 재활하시느라 정말 힘드셨을 텐데 받을 수 있는 보상까지 놓치시는 일이 없도록 보험금 청구나 평가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상담 링크가 있으니까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